자, 11페이지 우리 맞춤법 하면은 여러분들 벌써부터 막 한숨이 나오고 막 그러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의문의 변동은요. 얘들아, 의문 변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공부한 거니? 소리. 소리에 대해서 공부한 거야, 소리. 근데 맞춤법은 어떤, 누구 기준으로 한 거냐? 표기 기준이에요, 표기 기준. 전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표기를 할 때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어. 그것을 공부하는 게 맞춤법이고, 자, 맞춤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1번 소리대로 적대 뭐를? 맞춤법 표준어를. 2번 어법에 맞도록 한다. 표준어는 우리 현대 사람들, 현대 시민들이 쓰는 교양 있는 서울말을 얘기하는 거지. 현대 서울말. 표준어에 대한 개념도 한번 써볼까?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대 서울말 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문화랑 우리의 표준어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단원들도 있잖아. 그럼 자, 표준어 사용 안 하면은 교양 없는 사람 돼버려요. 알겠지? 근데 교양이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적 특성을 나눠준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우리 시민, 현대 시민사회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대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배경, 서울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 여기는 신분이라고 적겠지만 어떤 신분적 특성은 우리가 뭐 신분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시민의 특성을 얘기한 거고요. 시간적 공간, 현대 서울말이에요. 과거 서울말 쓰면 표준어 아니야. 그리고 공간은 서울 지역의 중구 지역 말이에요. 우리가 의정부에서 말 쓰고 있다고 해서 표준어 안 쓰는 거 아니지? 중부 지역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 말이 큰 차이가 있잖아. 그럼 표준어를 물어볼 거냐? 그러진 않고 뭐 혹시나 나오면. 자, 중요한 건 소리대로 적게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거예요. 소리대로 적는 거는 소리 나는 대로. 자, 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는 한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한글의 특성. 우리 한글은 소리대로 적을 수 있는 특성이 있지. 그래서 표음 문자라고 해요. 표음 문자. 자, 표음 문자와 대비되는 개념은 표음 문자의 표음은 음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의 알파벳도 표음 문자죠. 근데 요거와 대비되는 개념은 표의 문자예요. 자, 표의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문자예요. 여러분들 한자 공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 글자는 무슨 글자인지 알지? 이거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 이거 보자마자 산이라고 하고 마운틴 생각날 거 아니야. 100이면 100 그 생각밖에 안 날 거예요. 그치? 이 글자를 아는 사람은. 이 글자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치? 근데 우리는 한글로 산이라고 하면 마운틴 생각도 나니? 아니 난 다른 산이 생각나는데 산성과 알칼리성 할 때 또는 산자가 생산할 때 산자로도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는 한글은 의미하고는 연결되지 않아요. 사실. 의미하고는 잘 연결되지 않는 글자예요. 그래서 표음 문자라고 해요. 그러면 자, 소리대로 적대라는 거에 반영된 거는 뭐라고요? 한글의 표음 문자의 특징을 반영한 거예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거는요. 형태소를 밝혀서 적으세요라는 거예요. 형태소를 밝혀 적으세요. 형태소를 지켜서 적으세요. 아까 의문의 변동하다 보면은 막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면 형태소가 이상해지지. 그게 아니라 형태소를 꼭 지켜서 어법에 맞게. 나무라는 글자는 소리 나무라고 날 거고 그대로 적어줬지. 구름도 구름이라고 날 거고 그대로 적어줘요. 하늘도 하늘이라고 소리가 날 거고 그대로 적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대로 적는 표음 문자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음운의 변동에서 이상해지잖아. 꽃이, 꽃만, 소리 다 이상하게 나지?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 꽃은 얘들아 발음 어떻게 나야 돼? 꽃 무슨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꽃이는 연음, 꽃만은 비음화만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플러스 비음화까지. 자, 그럼 소리대로 썼으면 꽃이, 꽃만 하면은 꽃이라고 하는 플라워라고 하는 이 의미가 딱 잡히니 안 잡히니? 안 잡히지?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어법에 맞게 쓰라고. 꽃이라고 쓰면은 지금 현재 배고픈 상황은 이제 떡꼬치, 뭐 닭꼬치 생각나잖아. 생각 안 나니? 자, 하나 더.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띄어쓰기 해야 돼요. 띄어쓰기 옆에다가 공식 하나만 적어놓자. 관영어. 자, 관영어는 무슨 단어예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관영어. 관영 얘들아. 여러 번 얘기하잖아. 관영. 문법에서 관영 들어가는 순간 얘는 무슨 의미 있다고? 체언수식. 자, 체언수식하는 자, 어로 끝났잖아. 문장 성분. 자, 관영어는 체언수식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럼 뒤에 누가 나와야 돼? 체언이 나와야 되겠네. 수식해줘야 돼요. 누구를? 체언을. 그리고 체언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공식. 그래서 체언 뒤에, 관영어 뒤에는 항상 띄어쓰기, 체언과 조사는 붙여쓰기. 이 공식에 대입해서 모든 띄어쓰기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공부하면 돼요. 맞춤법 할 때 막 글자, 어떤 단어 이런 거에 대한 맞춤법이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할 때는 교과서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50% 이상이지만 띄어쓰기에 대해서 맞춤법이 맞는지 틀린지 물어볼 때는 별 이상한 데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공식에 적용해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맞춤법도 제가 원리를 얘기하겠지만 그 원리가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단어 다 외우면 돼요. 근데 난 원리는 설명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는 할 거예요. 자, 관영어 같은 자리에 우리 이 관영어 자리에서는요. 누가 쓰일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품사에서 관형사가 그대로 쓰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관형격 조사 의가 붙으면 관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활용. 이거를 왜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지 이제 또 빅피처가 그려지고 있죠. 관형어 자리에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는 순간 어미 활용된다는 걸 인지하고 띄어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요거를 찾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거예요. 자, 체험 자리에는 누가 쓰여야 되냐면은 수사도 쓰여요.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의존명사. 자, 조사 자리에는 누가 쓰이냐면은 격조사도 쓰이지만 보조사 우리 찾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형어 자리에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 얘네들 구분할 수 있느냐, 수사, 의존명사 찾아줄 수 있느냐, 조사 구분해서 찾아줄 수 있느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자, 요 수사와 수관형사가 상당히 비슷해요. 수관형사. 구분해야 돼요. 의존명사랑 보조사랑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구분해야 돼요. 이 표시는 그냥 내가 만든 거야. 비슷한데 아니야 라는 표시. 세상에 없는 표시예요. 수학 시간에 안 쓰잖아요. 이런 표시. 자, 예문 하나만 적어볼까? 우리는 글자를 보면 모르거든. 자, 만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게 품사가 뭔지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될지 절대 모를걸. 근데 이게 그냥 나만 그래? 라고 할 때 만은
품사가 뭘까? 앞에 누가 붙었어? 체언. 자, 체언 중에서도 품사 누구? 대명사가 붙었지? 자, 체언 뒤에 붙었으니까 얘는 무슨 자리예요? 누구의 자리야? 조사의 자리지? 그치? 조사만이에요. 얘들아 할만하니? 아니야? 그럼 이때의 만은 앞에 할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기본형 누구? 하다. 하다에서 뭐가 바뀌었어? 다가 리을로 관형사형 어미 활용. 그러면서 만을 수식해주는 느낌. 그러면 이때의 만은 적어도 체언 자리가 될 거고 체언 중에서도 누구? 의존 명사. 근데 의존 명사 뒤에는 선생님 조사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조사 있어 없어 지금? 없지?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넣어봐. 얘들아 할 만은 하니? 넣을 수 있지? 오케이. 의존 명사 뒤에 은이라고 하는 조사를 넣어갖고 말이 되니까 얘는 의존 명사인 게 확실하지. 찾아주는 방법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찾아주는 방법 연습. 여러분들 걸로 만들으세요. 얼른 방법을. 만자는 수관형사이기도 하다. 10,000원만 주세요. 자,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할 때 이거 수사 아니에요. 원이라고 하는 수량 단위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럼 이때는 관형사예요. 수관형사. 자, 뒤에 만은요. 이때 만은 또 무슨 만? 원만 주세요 할 때 원이라고 하는 체온 뒤에 붙었으니까 얘는 무슨 자리? 조사 자리.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띄어쓰기의 관건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되 막히는 부분에서 하라고. 막히는 부분. 하나 더 해볼까? 썼니? 뿐이라는 단어도 한번 해볼까? 이거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니? 이거 이해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자, 이때 뿐은 조사 맞아? 왜? 앞에 누구니까? 오케이, 보이네. 체언 대명사니까. 그럼 이때 조사지. 자, 얘들아, 이때는 띄어 써줄까? 붙여 써줘야 될까? 요 인이는 누굴까? 나쁜이니? 기본형이 있다, 얘도. 나쁜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도 활용돼요. 서술격 조사도 형태를 바뀌는 가변어에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조사 자리예요. 조사와 조사는 항상 붙여 써줘야 돼요. 그럼 이때 뿐, 다른 뿐을 한번 보자. 여러분들 뭐 이해한 사람 없어? 그저 여러분들은 적을 뿐이야? 그저 적을 뿐이야? 자, 이때 적을은 기본형 누구? 적다, 쓰다. 뿐을 꾸며주고 있지? 그러면 무슨 자리예요? 관형어 자리. 관형어 자리에 다가 을로 어미 활용됐고요. 그리고 뿐이라고 하는 거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무슨 자리예요? 체언 자리에 의존 명사. 의존 명사 뒤에 이다는 조사. 자, 이렇게 찾아주란 얘기예요. 해야 돼. 어렵지만. 그래서 공식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공식을 염두에 두고 얘를 가지고 풀어줘야 돼. 얘를 가지고. 그래서 이 띄어쓰기랑 소리에 관한 거, 형태에 관한 거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안 물어봤거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게 교과서의 내용 전체인데 뒤에 가서 어떻게 나오면 몇 항에 뭐, 몇 항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 문제 있다가 잠깐 같이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만 좀 알려드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자, 그 전에 항상 우리 맞춤법의 원리가 있어요. 이제 맞춤법의 원리를 얘기할게요. 자, 맞춤법의 원리 중에 자,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까닭 없이 나는 소리. 적어주세요.
자, 까닭 없이 나는 소리는 소리대로 적는다. 자, 이게 맞춤법의 원리 첫 번째예요. 그러면 까닭 없이 난다라는 거는요. 이유를 안다라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이유를 안다, 모른다? 이유를 모름. 그럼 이유를 모르면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이유를 알면 이유를 안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이유를 안다, 모른다라는 게 의문 변동의 규칙이에요. 이 의문 변동의 규칙을 안다, 모른다야, 결국은.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이랑 맞춤법에 이렇게 연결돼요. 반대로 한번 써볼게. 국수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쓰니? 이거 발음 이렇게 안 나잖아. 어떻게 발음 나? 국수로 나지. 무슨 소리 대기? 된 소리 대기. 근데 이거 왜 소리대로 안 쓰고 이렇게 썼어? 어법에 맞게 썼어? 그치, 이유를 우린 알아, 몰라? 알아, 이거 된 소리 대기예요 라고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고요. 아, 진짜 굳이 이렇게 적어야 되겠니? 소리 어떻게 나? 굳이. 이거는 무슨 규칙? 무슨 규칙? 음절, 뭐야, 얼른. 안 나오네. 국외음악 굳이, 같이, 해도지, 미다지, 여다지. 그럼 국외음악하는 거 우리가 알지? 국외음악하는 건 이유를 알아? 그러면 어법에 맞게 적는 거예요. 이 형태 소대를 분석해서. 그러면 이유를 모르는 건 뭐냐? 오빠. 여기 오빠 할 때 이 빠 소리가 왜 된 소리가 나니? 아빠. 이거 왜 빠 소리가 나니? 된 소리 되기 조건이야? 아니지. 그러면 사이 소리 현상인가? 아니지.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적으라고요? 소리대로 적으라고요. 어깨는 언제까지? 어깨춤. 어깨. 깨라는 단어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 그러면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의문의 변동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자, 두 번째는요. 본 뜻에서 멀어지면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자, 반대로 본 뜻이 유지되면 어법에 맞게 적는 거예요. 형태를 밝혀서.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놀 플러스 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놀음. 저기 이제 무슨 뭐 산대 노름이라고 하는 그런 노름이 있거든요. 뭐 별신 군 노름 이런 식으로. 그때 노름은 어떤 노는 행동에 대한 명사를 만들어준 거지. 근데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노름이라고 되는 순간 얘들아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됐어? 노름이란 단어. 노름 좀 그만해. 야, 이 노름꾼아. 도박이지. 자, 도박이니까 이 놀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니? 좀 바뀌었지? 그럼 본뜻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응용해 볼까? 얘들아, 노름 플러스 꾸는 요 꾸니 접사지? 그래서 파생어예요. 노름 플러스 파생어. 꾸는 얘들아 뭘 의미하는 거니? 꾸는 어떻게 만들어준 거야?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 낚시꾼, 또 장사꾼,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접사예요. 본뜻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만 더 보자. 자, 무덤. 자, 무덤은 묻 플러스 엄이었거든요. 근데 묻다의 느낌인지 봐봐. 무덤은 우리 이렇게 생긴 게 무덤이지. 그치? 그럼 묻는 느낌이 있니? 이미 묻혀갖고 끝난 느낌이지. 하고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 느낌이지.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지붕도 마찬가지다.
이 지붕이 집 플러스 웅이야. 웅. 이제 그러지 않아서 그냥 소리대로 지붕이라고 소리대로 적어주는. 뭐 무덤, 지붕 이런 단어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맞춤법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1차 문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있으신 분들은 있는 대로 보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아직 잠깐만, 첫 번째 문제를 다 풀었나? 오, 첫 번째 문제는 거의 다 풀었네. 거의 다 풀었네. 2차 문제는 아직 절반밖에 안 풀고. 음. 아, 미안해, 얘들아. 1차가 아니라 2차 문제다. 2차 문제로 해야 되겠다. 2차 문제 하나만 잠깐만 봅시다. 어. 자, 여기서 이제 2차 문제에서 여기 한글 맞춤법은 이라고 하는 거 어법에 맞게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건 당연히 아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줘요. 이런 걸 줄 수가 있어. 학교 시험에서도. 그럼 이제 5항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모를 거야. 근데 항상 머릿속에서 적용하면서 개념을 적용하면서 원리를 이해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데요. 자, 뚜렷한 까닭 없이 난데 이유를 알아볼라? 이유를 모르지? 이유를 모르면은 그대로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적어도 된소리는 다시 돌아와서 무슨 소리 되기를 알면은 어법에 맞게 적는 거야? 된소리 되기를 알면 된소리 되기에 대해서 알면 얘는 어법에 맞게 적는 거지. 그렇게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5항에 대한 얘기를 쭉 내려서 한번 볼까? 자, 5항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억은 여기 있는 거 어법에 맞게 적는 거예요. 찾아볼까? 자, 요 기억. 화면만 보면서. 된소리 되기 조건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들 뭐가 있니? 응? 있어, 없어? 있어? 없지? 하나 더 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공부는 요 다만까지 봐요. 다만 기역과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비슷한 소리예요. 그럴 때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까지. 요게 니은이네. 요게 니은이네. 어라? 그럼 가서 한번 볼까? 자, 요 기역과 니은의 예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니은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경우, 비슷한 경우. 여기서. 그럼 가끔 같은 경우는 얘들아 봐봐. 된소리 대기 적용되니 안 되니? 가끔. 근데 우리가 이거 가끔이라고 표기를 해? 아니지. 가끔이라고 하지. 된소리 대기 적용 못해.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모를 때는 그냥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똑똑히는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반복이 되고 있죠. 비슷한 소리가 반복될 때는 어떻게 적으라고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비슷한 경우가 아니면 이거 되게 어려워. 비슷한 경우가 아니면이야. 그럼 비슷한 경우면 된소리로 적는다. 얘들아, 요 5항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요 5항에 있는 요 항목을 보면서 이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니은 같은 경우 다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긍정으로 바꿔줘. 비슷한 경우는 된소리로 적는다.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야, 밑에 19항도 봐봐.
자, 밑에 19항도 한번 볼게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라고 하는 요 이와 음을 우리는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형태소? 형태소 중에서도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대. 형식 형태소의 접사라는 거 이해가 되니? 자, 접사라는 거 우리는 알아 몰라? 알아. 이유를 알아. 이유를 알면 어떻게 적으라고 했을까? 얘들아, 이유를 알면 소리대로 적는 거야? 어법에 맞게 적는 거야?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그 예시예요. 그 원리예요. 맞춤법은 그렇게 다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두 번째. 이나 음이 붙어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건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합니다. 뭐? 이나 이외. 이때가 아까 집 플러스 묻 플러스 이라고 하는 요 단어들이에요. 지붕과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기 19항에 또 적용이 돼요. 맞춤법은 이렇게 항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절대 외워서 풀지 마시고. 아니면 이거 1항부터 40항까지 있는 게 다 공부할까? 힘들잖아. 나 가르치는 나도 물론 나는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엄청 힘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 문제 풀 때 그때 공부하는 느낌으로 풀어주세요. 알겠죠? 자, 41항 같은 경우, 42항 같은 경우, 44항, 45항 요 얘기는 띄어쓰기 얘기예요. 조사는 붙였습니다. 의존명사 띄었습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었습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말들은 띄었습니다. 단어는 다 띄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여러분들이 항상 아까 얘기했던 그 법칙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어려워, 맞춤법 공부. 요것도 한번,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22번도 그냥 화면에서 한번 보고 하자. 자, 띄어쓰기가 올바른 거 찾으래. 시간 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한번 풀어보던가. 아니면 2차 문제 있으시면 문제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요. 22번 문제. 올바른 거 찾아주세요. 그럼 틀린 거 몇 개? 4개. 그럼 틀린 거 4개 찾아주는 게 낫겠네. 띄어쓰기는 눈으로도 나와요. 사실. 1번은 어디서 띄워야 돼? 그래, 푸른 띄고 나무, 푸르다, 기본형, 그치, 한 단어. 나뭇잎 한 단어. 띄워줘야 되지? 또 3번은 어디서 띄워줘야 돼? 30 띄고 단위예요. 알겠지? 요 수량을 나타내주는 명사는 꼭 앞에 관형 부분이랑 띄워줘야 돼. 4번은요. 놀이, 회전. 회전목만 한 단어면 붙여주긴 하거든. 근데 놀이, 공원이야. 네. 우리 엄마도, 그치. 미안해. 우리 엄마도 띄워줘야 돼. 우리 엄마예요. 5번은 시작, 종. 치는 줄. 관용어 자리 꼭 찾아주시고 의존명사 조사 구분해 주시고. 알겠죠? 자, 띄어쓰기는 여러분들 처음 보는 문장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장 외워서 풀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원리 적용하고 규칙 적용해서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맞춤법 공부는 제가 나중에 또 몰아서 쭉 할 테니까 맞춤법 나올 때마다 오늘 문제도 있거든. 그러니까 맞춤법 문제는 꼭 공부하는 느낌으로 풀어주세요. 자, 이어서 오늘은 요 문장 표현, 문장의 법칙, 우리 문법 요소 파트를 좀 합시다.